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하락했습니다. 3일 연속제 하락인데 어떠셨나요? 네, 3일 연속을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또 해서 아침에 분위기가 개장하면서는 좋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호재 같은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시쯤에 일본은행에서 또 좀 나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12시까지는 주가가 플러스 전환까지 했었죠. 그리고 나서 12시 20분부터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 선물 매도가 동시에 나오면서 2시까지, 2시 반까지 계속 쭉 밀렸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2시 정도부터는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시에는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시 반, 3시부터 3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3시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3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살짝 그 낙폭을 줄이기는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주식 매도와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선물 매수 이 세력 간의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매도에 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높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1.7%로 높였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크게 노출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뭐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침에 디램의 1분기 가격이 8.7% 늘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거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게 시장을 살짝 끌어올리긴 했지만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금 좋았는데 오후에 너무 뒷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외인은 코스피에서 여전히 매도를 했고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분위기를 외국인 매매 분위기를 조금 봤는데요. 초반부터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계속 또 나왔죠. 나오다가 선물은 근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수를 7천억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하다가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매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른 세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선물이 매도로 매수 폭이 줄어들면서 매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매도에 여기서 굴복을 했다. 매수가 굴복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가 7천억 매수에서 2천억 매수까지 떨어지는데 5천억 매수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40포인트 정도 더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지금 3일째 외국인의 매도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기전자,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된다는 얘기는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호재가 있던 악재가 있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매도 비중이 줄었다라는 거는 조금 좋은 점이긴 한데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3일째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량을 보니까 3,400만 주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이고 하고 있는지 봤는데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기관의 총 매도량은 35조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연기금의 매도가 19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6조가 일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14조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 나온 매도가 한 6조가 조금 넘으니까 그거를 합하지 않으면 한 8조 정도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50조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게 개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기관은 아침에 매수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뭐 큰 의미가 없는, 왜 매수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유지도 하지 못하고 다시 매도로 전환돼 버리는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 국내 뉴스 중에서 조금 안 좋았던 뉴스는 뭐냐면 지금 국내에도 철근이 부족해가지고
이 7개 제강사를 긴급 소집을 했어요. 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원래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면요 상당히 좋은 건데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건 악재거든요. 근데 지금 철강까지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게 안 좋은 뉴스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일단 오늘은 안 좋았고, 근데 뭐 그런 미국 시장의 급락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의 뭐 안 좋은 뉴스 아니면 일본 은행의 오늘 뭐 악재 같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외국인은 그냥 비중을 줄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중국 시장이 오늘 빠졌는데 중국은 지금 그저께랑 어저께랑 이틀 동안 올랐습니다. 네. 중국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원래 그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신흥국이거든요. 경제가 조금 그 성장률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하고 부채가 많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취약한데 원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진다면 중국은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나온 뉴스들, 그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은 많이 빠질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파는데 중국은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런 변화에 지금 우리나라가 매도를 막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연준 부의장은 그래도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번에 물가가 2.6%였고 이번에 예상치는 3.6%, 제가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4.2%가 나왔습니다. 3%대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리고 연준에서도 말했지만 3%를 상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는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4%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쇼크가 나온 거죠.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저께 9시 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유럽은 올랐어요. 이 순간적으로 독일이 이렇게 빠지다가 다 회복해서 유럽은 올랐거든요. 유럽의 국채 금리를 보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11인데 2년 전 금리를 회복했어요. 네. 그 정도로 좋은데 미국만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미국만 노출된 건 아닌데. 네. 일단 그 물가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도 일직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 시장에 어제 물가에 대한 분석 자료 같은 게 뭐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백악관에서 얘기했지만 중고차 가격이 10% 올랐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물가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미국의 그 렌트 비용이 떨어지면서 렌트카 업체하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고차를 대거 처분을 했대요. 그래서 그 중고차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려고 렌트 업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고, 그리고 PC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5% 정도 올랐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 어떤 코로나 충격 때문에 발생한 효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논의되는 거는 이렇게 높아진 물가가 지속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물가 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지금 6월달 지금 이 정도 시기까지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거냐, 다음 물가까지 확인할 때까지 안 좋을 거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조정을 보면 조정 폭이 그 이전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 정도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나왔던 그 미국의 또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가나 미국의 그 영업 추정치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S&P 500은 4,400을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두 분의 그 투자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물가가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그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건 호재인데 공급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건 이건 악재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 오늘 아침이죠. 그때 송유관 있지 않습니까? 송유관에 기름을 재가동한다고 보낸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아침에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게 오른다면 어제 휘발유 가격이 3달러를 넘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채금리도 4월 초에 금리 쇼크가 발생할 때 1.77을 넘었었어요. 미국 채금리가. 근데 어제 1.69였지 않습니까? 네.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도 물가가 오른 것만큼 채권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 공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급 부족, 공급망의 이상 기류. 이게 지금 현재는 악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시장이 오늘도 하락했고 일본과 중국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뉴스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11시에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경기 전망이 하방으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 사태를 선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비스 업종 이쪽에 또다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게 불투명할 것 같다. 그래서 팬데믹 지원을 연장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살짝 흔들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대만 재정부에서 국영은행에다가 주식을 매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전혀 시장에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마이너스 3%를 넘었다가 플러스 0.5%를 넘었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대만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어제 중국은 회의를 했어요. 긴급 회의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대책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뉴스가 보유세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의 신규 대출이 크게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망치와 지난달보다 거의 반토막 정도로 떨어졌는데 사실 신규 대출이 그렇게 떨어지면 중국의 통화량에 대한 자료가 나왔었는데 많이 감소를 한 건데 중국이 얼마 전에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긴축 우려, 금리가 올라가니까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하고 긴축 우려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도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틀 연속 오른 데다가 오늘은 하락이 줄었다. 네. 단순한 자금의 이동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부에서 제2의 K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외인의 선물 매수가 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R&D의 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 정도 세제 혜택 그리고 시설 투자에는 10에서 20% 정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미국보다 한 2배, 3배 정도 높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 쪽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늘려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출 규모도 1조 원 이상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ASML도 2,400억 정도 투자를 늘려서 하는 거를 유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2배로 증액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를 2배 정도 늘리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발표 내용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주가가 이렇게 조금 회복을 했는데 삼성전자 발표 내용이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133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38조를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71조가 되는 거죠. 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네. 대만 TSMC가 3년간 1천억 달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2천억 달러 맞죠? 네. 네.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대장이지 않습니까?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발표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혼자 따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반도체 투자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한다 해가지고 바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과거를 반영하는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과거를 반영하는 부분은 아주 작고요. 현재와 미래를 많이 반영을 하죠. 거기다가 미래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투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 생산이 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투자 규모가 나온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회의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이런 발표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번에는 기업들이 같이 따라가죠. SK도 따라가고 LG도 따라가고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투자할 거를 점검하러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별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이긴 한데 지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 거라고 경고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엉뚱한 원자재 자산에서 지금 부족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미국 물가가 4%가 올라가지고 이게 얼만큼 지속돼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분기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돼야 기관들이, 전문 투자자들이 다른 생각을 할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편안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편안하지가 않죠. 3일 연속, 강조하셨지만 3일 연속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좀 줄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 해칭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매도에 해칭이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유럽 시장이 1% 이상 하락하면서 오르던 나스닥 선물도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일 일정이 굉장히 기대되네요. 기대를 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